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수가 너무 적고 환승이 불편하다는 건데요. 이전 기관 직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노선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북 혁신도시 정류장입니다. 승객들이 한결같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환승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버스가 너무 없어서 한 번 놓치면은 30-4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시내로 나가려면은 또 갈아타야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해요. 1년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이제 확실히 간격이 좀 긴 게 문제고요. 정차장에 제대로 이제 안 서주시는 버스 기사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버스 간격이 긴데 안 세워주시고 그냥 가시니까 저는 이제 또 그만큼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버스 환승 체계도 답답합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발지를 혁신도시 온빛중, 도착지를 서신동 광진 아파트로 놓고 12.8km의 이동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413번, 414번, 416번 등 3개의 시내버스가 가까운 노선을 놔두고 월드컵 경기장과 전주 공고,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기린대로를 통해 전북대학교로 갑니다. 전북대학교 앞에서 내린 뒤 기다렸다가 환승을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12.8km를 가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가까운 노선으로 직접 가봤더니 1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 시내를 오가기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노선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타면 너무 돌아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운전해서 가면 15분, 20분에 갈 거를 한 30분 이상 걸려서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그냥 차를 탔죠. 혁신도시의 인구수는 2만 5천 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8달러를 비롯한 기존 노선에 집중된 데다 전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이 계속 미뤄지면서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버스 노선을 바꾸지 못하는 전북과 달리 전남의 나주혁신도시는 이달 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큰 도로는 간선제, 작은 도로는 지선제를 도입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인 건데 운행 간격이 크게 줄어 반응이 좋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6개 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입니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과감하게 변경했습니다. 광주, 남평, 나주, 영산포 등 도심을 잇는 큰 도로는 간선제, 도심에서 각 마을로 잇는 작은 도로는 지선제로 바꿨습니다. 나주시가 간선과 지선을 도입해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바꾼 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지간선제 도입과 함께 차량 10대를 늘리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가 20% 늘고 혁신도시를 순환하는 석 대의 셔틀버스가 도입된 겁니다. 지난달까지 최대 50분이었던 운행 간격은 15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차 간격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많이 좀 획일화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차 이외에도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나주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뭐냐, 이게 바로 간선지선제다. 간선지선제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감축했던 읍면동 노선을 완전 회복을 해서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바꿔 혁신도시처럼 노선이 불합리한 구간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승에 큰 불편을 느끼는 완주 군민들을 설득하는 게 변수라 나주시처럼 과감하게 개편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완주군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갖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완주 군민까지 고려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 노선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12년 전인 지난 2004년에도 지간 선제를 뼈대로 한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가 완주군의 반발로 20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남대가 예수병원 컨소시엄과 손잡고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 재단과는 달리 현금 400억 원의 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사실상 새로운 재정 기여자로 예수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예수병원은 지역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정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수병원 컨소시엄은 현금 200억 원과 감정평가서가 첨부된 220억 원의 담보 물건을 재정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정상화되면 연간 40억 원씩 5년간 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행령 금액 330억에 대해서 그 현금화할 정도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충족한 안을 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충분히 그걸 받아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구 재단 측이 자산 매각을 골자로 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서남대 측은 그동안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포함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남대는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2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구 재단과 임시이사회의 정상화 계획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교육부의 몫입니다. 교비 횡령액을 현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예수병원 컨소시엄 측의 재정 계획서가 현실성은 높지만 교육부가 부실 사학을 퇴출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원인을 제공한 구 재단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서남대 회생 방안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옮기는 것에 완주 군수가 공개적으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민은 물론 군수까지 반대하면서 두 시군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주변 개발로 훈련장 이전 요구가 높습니다. 주민들은 총 쏘이게 하는데 노이로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알림 떠나면 좋겠는데 이 문제 떠나는지 알 수 없어요. 전주시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군부대로 옮기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부대 주변 땅을 추가로 확보해 이전하려다 완주 군민들이 반발하자 군부대 안으로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지금 있는 군부대도 옮겨가길 바라는데 훈련장까지 오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재산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 예비군 대대는 당연히 전주시 땅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껴오던 박성일 완주 군수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군과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지화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뜻과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군부대 안으로 옮기는 것이어서 완주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협의를 거쳐 이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국방부 대신 예비군 훈련장을 옮겨주고 훈련장 터를 넘겨받아 일대를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완주 군민과 군수의 강한 반발로 이전 차질은 물론 두 시군 간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160억 원이 들어간 남원의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연구 사업에 남원시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계약 조건도 불공정했지만 남원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돼온 폐기물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은 완공 시점을 2년이나 넘기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부의 이 사업은 실증 단계로는 국내 처음인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는데도 남원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66억 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실패라는 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지금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약 관계도 허술했습니다. 이 사업의 계약서에 갑은 환경관리공단이고
남원시는 을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환경관리공단에게 책임을 지우는 명확한 규정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서엔 사업이 중단됐을 때의 잔액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남원시는 66억 원이나 돈을 댔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 소재와 사업비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신뢰성 확보만 한다, 서로.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R&D 연구 시범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그런 계약서 조항에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 명확히 명시가 돼야 되고. 내일 오후 6시 50분 시사교약판에서는 환경부와 남원시가 추진한 가스화 발전 연구 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한 졸속 추진 가스 자원화 사업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